구상을 하는 거예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을 경영한다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이제 공간을 쉬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로 끌고 와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면서 결국은 내 현실의 문제가 균형 잡힌 삶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처음 출발했던 이 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선과 결승선이 같이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을 경영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이 현실에 서 있을 때 미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도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은 본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임페리얼 마스터로 보지 않지만은 내 상상 속에서는 나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 목표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는 공간이 휘는 이 영혼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워라벨이라는 말, 어제도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입니다. 저에게 우리 직원들이 워라벨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고 라이프도 즐길 줄 아는, 라이프에 가치를 주는 밸런스를 이룬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의 창업 이념 중에 1번이 생존이고 2번이 속도이고 3번째가 바로 균형입니다. 밸런스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만의 밸런스를 생각하더라 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 삶 속에 끌어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에서 내가 일하고 나의 삶을 즐기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보다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예를 들면 젊은 날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은 마음은 원위로 돼 이제 관절들이 안 따라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워라밸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이때도 60, 70, 80대 가지고도 워크하고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출 거냐, 그때도 계속 일하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걸 이렇게 펼쳐보면은 여기서는 일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을 좀 줄여서 우리가 인생 전체가 밸런스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만 놓고 밸런스를 찾을 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게 4차원이 되는 거예요. 4차원에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죽고 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 개념에서만 워크와 라이프를 계속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늙어서도 리어카 끌고 주로 다니는, 그래서 워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이렇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밸런스가 맞으세요? 어때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잘 안 맞아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지금 쉬고 노는 게 맞아요. 예.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 남은 생애가 10년, 20년, 아주 길게 잡아서 30년을 잡더라도 다 하루에 몇백만 원씩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더 해야 되겠어요? 그걸 쓰고 다녀야 되겠어요? 네. 멍청이가 아니라면 쓰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멍청이처럼 아직도 죽고 살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내가 맡은 이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나는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더라도, 죽을 정도까지 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더라도 나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그 삶 속에는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다는 간증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전체가 불행하기만 하는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혼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내 삶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이 70, 80, 90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곳은 바로 한없는 휴식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일이 없어요. 또 일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여기서 적당하게 놀고 일을 덜 하다 보면은 아쉬워가지고 여기 가서 일거리 없나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쉼만이 있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영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밸런스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네가 바로 4차원이네, 넘사벽이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좀 4차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넘사벽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회사 시작할 때도 4차원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신용불량자였고, 또 처음 시작할 때 가진 거라고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한 대밖에 없었는데도
저는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 익산에 모여있는 여기 17명 중에 익산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나올 거다. 지금 당신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익산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될 거다.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3억을 주겠다. 고급 승용차를 주겠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 원을 주겠다. 오피스텔을 주고 기사를 보내주고 비서를 보내주고. 그래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사람은 지금 규정을 위반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기 손으로 차문을 열면 안 된다. 반드시 차문을 비서가 열어줄 때 그때 내려야 되고, 차를 탈 때도 차문을 열어줄 때 타야 되고, 반드시 비서나 기사는 고개를 90도로 숙여야 된다. 지나간 다음에 고개를 들어야지 함부로 고개를 들면 안 되도록 훈련을 시켜서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4차원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3차원에 있던 똑똑한 사람들은 별 미친놈 바보겠네 그러고 7명은 갔어요. 그런데 10명이 4차원이 돼가지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제 로얄 마스터가 되신 분이 있어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70이 넘어가신 할매가, 예. 글도 잘 못 읽어가지고, 예. 더듬더듬 하는데도, 그런데도 감동 있는 스토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4차원이 돼가지고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공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차원이 됩시다. 예. 베트남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나갑니다. 지금 중국은 2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공장이 지어졌고, 또 6,000평 된 공장에 지금 이제 앞으로 해모임 공장도 지어야 되고, 여러 공장들을 지금 마저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는 엔타이시를 넘어서 산동성을 넘어서 지금 북경 상무성에 가 있는데, 전체 우리가 계획한 일정으로 치면은 2달 정도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든 2019년 내년에는 드디어 중국 본토에서 직소 허가가 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는 우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이제 시사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러시아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벌써 한 1억 정도 매달 지금 러시아 쪽으로 물건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소비자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계속 물건을 사 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지사장은 이미 채용이 돼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도 우리가 진출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법인 설립을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 할 겁니다. 하는데 이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진출해 있는 각 나라에다가 수출하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GS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진출한 나라, 특히 잘 못 사는 나라의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우리가 진출한 나라에다가 판매를 하는, 그래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해서 몇 가지 중국 시장에 꼭 맞는 그런 아이템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기청정기입니다. 어때요? 한국보다는 중국 분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제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카본 필터는 이제 그 카본을 압축을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그 카본 필터는요, 쉽게 얘기하면 숯입니다. 숯인데 그냥 일반 숯이 아니고 그 안에 이 입자 안에 기공이 많이 있어요.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사이를 공기가 통과를 하면서 그 기공 안에 이런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이제 유해 가스까지도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카본 필터 하나가 그 기공 안의 면적을 펼치면은 축구장 40개 넓이만큼 넓은 그런 면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 필터를 통과하지만은 실제로는 축구장 40개를 돌아서 통과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본 필터가 더구나 압축 필터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면적을 필터링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파 필터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이 방사능 물질을 주입하는 곳에, 방사능 물질은 정말 미세먼지만큼 적은 그런 방사능 물질이라도 만약에 인체에 흡입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방사능이 계속 나와서 건강에 치명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클린에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크림눈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헤파 필터라 하는 겁니다. 그 헤파 필터가 바로 우리 청정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클리닝된 공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또 플라즈마 방전을 이용해서 완전히 세균을 싹 태워버리는 그래서 정말 완벽하고 건강한 공기가 도출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그런 그러면서도 디자인도 아주 예쁘고 첨단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는 전 세계 공기청정기 시장을 휩쓸어 버리겠다는 그런 목표, 그러면서도 초고품질의 제품이면서도 가격은 그런 고품질의 제품으로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가격에 출시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형편없이 만든 싸구려 그냥 모양만 흉내만 내놓은 기능도 제대로 안 된 그런 공기청정기하고 가격 경쟁을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품보다도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에 출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한국의 온돌문화를 이용한 그런 제품들도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보면은 온돌문화가 없죠. 대부분 침대 생활을 하거나 차가운 그런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이 한국의 온돌 문화를 응용한 그런 제품들도 우리가 출시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해외 시장을 겨냥한 그런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애터미를 이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를 하는 명실상부한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이 되어 나갈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애터미 지금 국내 회원만 해도 3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